우리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사업 절대로 하지 마라. 사업하는 남자한테 시집도 가지 마라. 성패가 실력보다는 운으로 따졌고 변수가 그만큼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보통의 창업자들은 교육 없이 그냥 맨 땅에 맨몸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 성공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성공 포인트를 배우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한 가지는 좀 걱정이 있어요. 우리 행크TV 구독자분들이 저를 정말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크TV를 정말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소개를 하면 그거에 쏠림 현상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팩트, 검증된 부분만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소개되는 거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야 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소개해 드렸을 때는 소수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답이었어. 그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경쟁이 엄청 많아지고, 왜 그러냐면 행크TV에서는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구독자 층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서는 100만 뷰, 50만 뷰 나와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행크TV에서는 만약에 5만 뷰 나왔다. 여기 5만 뷰는 돈을 들고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돈 들고 보는 사람. 다른 데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래 저거 막 그냥 돈 들고 달려가요. 그거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그런 것 같아요. 소개해드렸던 스터디 카페, 여기서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 본사에서 5분에 한 번씩 체인점 문의가 전화 온대요. 5분에 한 번씩. 우리 행크TV의 영상을 광고 영상으로 써도 되겠냐. 아주 제가 안 됩니다. 제가 광고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성공 사례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스터디 카페가 행크TV에 소개된 이후로, 또 제가 사업투자반 강의를 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필라테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필라테스도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창업. 행크TV에 쓰는 금액은 겸손한 금액이에요. 저는 어그로 끌려고 더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춥니다.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멋진 분이시죠. 운동도 잘하시고. 사업투자반에서 지금도 필라테스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 우리 회원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셨어요. 어떤 분은 4, 5전까지도 찾았어요. 4, 5전까지. 1개 내지 2개 정도를 다 창업을 하고, 지금은 제가 한번 이렇게 쳐봤더니 필라테스가 많이 생겼어요. 행크에서 얘기하면 저게 답이다. 우리 저길로 가야 돼. 경쟁이 좀 많아졌습니다. 처음 소개했을 때는 필라테스 차리기만 해도 돈을 벌었어요. 제가 회원들 보니까 1,000에서 2,000 사이는 버시더라고요. 창업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테니스랑은 좀 달라요. 테니스는 한 코트가 되게 크지만 그 코트에 동일 시간대에 한 명이나 2명밖에 가르치지 못해요. 그런데 필라테스는 조그만 공간에 막 20명, 30명씩 한 번에 수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았던 거예요. 그만큼 또 경쟁률이 좀 치열해진 것도 있다. 아까 이거 평촌 일대 필라테스, 광화문 일대 필라테스,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런 창업을 하실 때는 제가 원래 소개해드릴 때는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 지역,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서비스나 수요층을 잡는 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응용을 해야 돼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씩 좀 더 갖추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돈 번다 하더라, 수익이 좋대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것만 갖고 가지 말고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실내 축구장. 근데 이거는 아직 엄청 막 생기진 않았어요. 수영하고 축구, 테니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운동이잖아요. 운동도 유행을 크게 타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큰 부분으로 경쟁력 있게 갖춘다고 하면 교육 프로그램하고 강사가 가장 또 중요합니다. 강사의 역량이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봐요. 시설만 해놔서 되는 게 아니라 시설 플러스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저도 테니스장을 운영을 했지만 어떤 코치님은 한 분의 수강생을 받게 되면 그 수강생을 끝까지 가르치세요. 근데 어떤 분은 1개월을 가르치면 1개월 있다 나가고 1개월 있다 나가고, 그거는 물어보면 항상 다른 탓을 하지만 사실은 강사의 역량입니다. 강사의 역량. 이분은 축구 전공이 아니라 원래는 태권도 전공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선수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취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이해한다고 하면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일 수 있고 그것도 또 괜찮은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축구장은 아직 수요는 많이 있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그렇게 치열하진 않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 더 확장하고 추가로 계속 확장해 가고 계십니다. 창업을 하면 우리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사업 절대로 하지 마라. 사업하는 남자한테 시집도 가지 마라. 그만큼 여자가 사업하는 남자한테 시집 가면 고생하고 고생을 한다고 하는 게 성패가 실력보다는 운으로 따졌고 변수가 그만큼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수가 많은 사업을 어떻게 여러 가지를 다 성공을 시키느냐. 우리나라 창업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본사에서 업장 하나를 관리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정말로 성공하기 위한 창업 교육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투자반 강의를 만들고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성공을 이뤄낸 분들께 업장의 입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이런 성공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그거를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교육받고 창업을 하니까 성공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귀동냥으로 한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우리나라 보통의 창업자들은 교육 없이 그냥 맨땅에 맨몸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 성공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노래방을 하더라도 노래방 아이템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도 노래방으로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엄청 잘 벌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노하우를 배우고 내가 또 노래방을 차리면 한물간 노래방이 아니라 노래방도 돈 벌 수 있는 사업인 거고 PC방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아이템 탓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숨어있는 성공 포인트를 배우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런 돈은 아끼면 안 돼요. 원래 한 가지 업종을 가르쳐 주는데 컨설팅을 해주는데 1,000만 원이에요. 어떤 업종이든지 고시텔이든 뭐 카페든 뭐가 됐든. 그런데 그거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여러 개 사업장을 성공시킨 사람한테 그 노하우를 배운다? 야, 이거는 완전 좋은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회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소한의 그 정도의 노력은 하시고 경쟁력 있게끔 나가서 큰돈 들어가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은 뭐 갖고 있기라도 하지 사업장은 망하면 문 닫고 시설비도 못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깨 너머에는 실패가 있다고 그랬죠. 돈을 벌었지만 자기 노하우 잘 안 가르쳐줘요. 정말 그 숨어있는 노하우 한두 가지로 성공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쉽게 노출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인터넷 서칭 열심히 해. 난 유튜브 열심히 봐.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숨어있는 것까지 다 발견할 수는 없어요. 가끔 가다 어떤 분은 다 가르쳐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모든 업종,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캠핑 인구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특수를 받던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마 숙박업일 겁니다. 숙박업. 왜냐하면 해외를 못 나갔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해외여행 많이 가는 나라도 좀 드물긴 하거든요. 해외여행 나가는 걸로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저희가 위치하는데 그 수많은 인원들이 안 나가고 국내에서 소비만 했습니다. 국내에서. 1, 2년 전에 엄청 대박이 났던 상황이 지금은 그러지 않는 상황으로 아니면 내년, 내후년에는 더 그러지 않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바뀌거든요. 코로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실외에서 마스크 안 쓰죠. 내년에는 실내에서도 안 쓰는 걸로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1, 2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숙박업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제주 코로나 특수 끝? 일본 빗장이 지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울산. 원래 제주도가 대박이었거든요. 정말 대박이었어요. 옛날에 정말 한물 갔던 그런 호텔들도 80, 90%에 육박했던 예약률이었어요. 렌트카도 구하기 힘들었고 아니면 렌트카가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90%까지 찍었던 이런 해비치가 4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지금 40%면 거의 뭐 반토막이죠? 그러면 뭐 숙박비 내려가고 렌트카비 내려가겠네요. 여행객이 지금은 제주 안 가고 이제 일본을 가는데 일본 여행이 훨씬 더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거기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오히려 더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업은 수요를 잘 이해하고 잘 파악해야지만이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머무르지 않고 수요는 항상 이동을 해요. 갔던 데 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거, 특별한 거 아니면 갔던 데 또 가고 싶게 만들던가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차려놨다고 해서 잘 되는 시기는 지나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특혜를 받던 제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주 못지않게 다른 곳도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가 원래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고민을 했지만 퀴즈로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여기 한철 장사만 하던 곳인데 추운 겨울에도 온수풀로 놀 수가 있고 여기에서 뭐 간식, 조식까지 제공하고 하면 정말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쾌적한 공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소비자는 그걸 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재 상황은 제주도가 90%에 육박했다가 지금 40%로 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완전 만수는 아니더라도 70에서 80%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70에서 80%. 또 한 가지는 제가 키즈풀빌라 하니까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어차피 제가 처음부터 좀 평수를 큰 거를 준비했던 거는 다른 데서 줄 수 없는 서비스를 더 해주려고 했던 건데 제가 전기 자동차 시설도 만들고 조식, 간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외 놀이시설도 하고 오락실도 갖추고 그냥 여기에서 모든 거 다 끝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여행 가는 수요하고 키즈풀빌라 가는 수요하고는 어떨까? 이제 해외여행 풀릴 수 있을 거잖아요. 괌, 사이팜, 코타키나발루, 필리핀의 세부 제목은 다르지만 항상 리조트 들어가면 똑같아. 뷔페 나오고 수영장 돌고 그럼 그거 자체가 키즈풀빌라랑 비슷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해외를 갈 때는 3박 5일을 가는데 여기는 가볍게 1박 2일부터도 즐길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 가는 분들이 해외도 가지만 이거는 거의 보면 휴가의 개념이고 여기는 연차의 개념이고 자 이런 걸로 생각한다고 하면 국내 여행 자체가 뭔가 좀 특별함을 다 준다고 하면 여기랑 해외여행이 100% 좀 겹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쟁업체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게 더 문제고 경쟁업체 생길 때는 다른 곳도 목숨 걸고 해요. 우리 키즈풀빌라 한번 검색해보면 파워링크에 막 3, 4, 5페이지까지 가 있던데 숙박업이든 창업이든 어떤 분야든 제가 가장 큰 부분은 경쟁자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키즈풀빌라 하면 괜찮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생겼어요. 예약이 좀 덜 한 시기에는 가격을 좀 많이 낮추고 겨울방학이랑 봄, 여름이 성수기예요. 그때가 가장 또 예약이 좀 잘 되는 시기고 금액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괜찮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 산책길도 만들고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지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행정 절차랑 같이 진행해야 돼서 조금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방을 15개 만들었는데 15개가 다 컨셉이 다르거든요. 한 분이 오실 때마다 한 지금 8번 오셨는데 방 8개를 다 바꿔가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처음 할 때부터 똑같은 컨셉으로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시간은 좀 더 걸렸지만 다른 컨셉으로 하니까 재구매 비율이 높아지는구나. 고객이 질려하지 않는구나. 아이가 또 오더라도 그때 봤던 곳이 아니라 우주선 탔다가 바다 해적선 탔다가 뭐 쿠키방 갔다가 아이스크림방 갔다가 하니까 그 공간이 새롭게 느끼더라고요. 네. 키즈폴의 치킨이 교촌보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어머님들부터 아이들까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갖춘 게 빛을 발하고 있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공간만에서 행복해하는데 바깥 공간 더 이런 서비스까지 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카라반입니다. 카라반.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미래의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쟁은 당연한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이잖아요. 돈 번다고 하면 누구든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 지역에 떡볶이 집이 없어, 이 지역에 필라테스가 없어, 그래서 차리는데 그런 거는 하실 생각이고 두수 세수를 내다본다 하면 내가 차리고 나면 누군가 또 그 다음에 동일 업종을 차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과 처음에 여기에는 아무도 없네 해서 차리는 거는 방어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박업소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입지라고 봐요. 키즈폴에는 뒤에 산이 엄청 있고 여기 계곡이 있어요. 자연이 주는 거는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특히 숙박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카라반, 글램핑, 펜션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저는 계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곡. 왜냐면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자연을 즐기러 나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밖에 나갔을 때 정말 좋은 건 계곡, 공기가 좋잖아요. 또 밤하늘이 좋잖아요. 밤하늘에 별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곡 있으면 수영도 할 수 있고 고기도 잡을 수 있고 불멍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가 도심에서는 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글램핑장이 먼저 좀 생겼었고 글램핑장이 생긴 다음에 여기 글램핑장도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항상 운영을 해보면 뭔가의 부족함이 또 느껴져요. 자, 글램핑이 뭐예요? 천막이잖아요. 천막, 텐트.
감성은 최고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취약하다고 하면 추워지면 텐트가 밑에 전기장판을 깔아주고 아무리 따뜻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위에는 겨울이야. 등만 뜨겁고 늦가을부터는 되게 힘들어요. 이 텐트가. 그렇다고 침낭을 갈고 다니지 않는 한은 거기에서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좀 잠자리가 불편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하나 불편함이라고 하면 소음인 것 같아요. 소음. 천막이기 때문에 옆 텐트에서 코 골면은 그 코 고는 소리가 넘어가요. 글램핑 정말 낭만을 찾아서 캠핑을 떠났는데 옆에 이웃을 잘못 만나면 그날은 아주 그냥 종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위 부분은 가을부터 봄까지가 글램핑은 약간 비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음은 재구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카라반을 하게 된 겁니다. 카라반은 떠들어도 그 안에 밀폐된 공간이어서 옆집으로 소음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카라반은 되게 좀 좁지만 좀 더 넓게 만들면 쾌적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카라반 와서도 온수에서 수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공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만들면 카라반의 이쪽 공간이 바로 온수포 공간이어서 김나는 계절에서도 놀 수가 있고 데크 공간에서도 여기도 감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소비자를 좀 이해하니까 회원분들 반응이 좋고 손님들 반응이 좋아서 여기도 점점 입소문이 나오고 알려지면서 주말 먼저 다 차고 주말이 찬다면은 금요일하고 일요일이 차요. 그 다음에 또 평일에 차요.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웰스님, 하늘물들이기님께서 5초 펜션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5초 펜션 2호점도 주말은 이미 풀 예약 한 달 전에 해도 좀 힘들고 주말이 그렇게 차다 보니까 금요일하고 일요일이 차고 그 다음에 금요일, 일요일이 차면서 평일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평일도 채워가면서 수익이 괜찮아지고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만들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곳이 탄생할 수도 있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지어서 트랙을 만들고 있어요. 말 타는 트랙. 그냥 바깥에 좀 크게 돔까지 만들어서 여기에서 겨울에 할 수 있는 온수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말 트랙을 다 만들어서 인조잔디를 이렇게 깔았고 말도 지금 얘네가 곧 들어올 애들이에요. 우리가 산 겁니다, 실제. 대신에 얘네들이 다리가 짧고 작아서 30kg 넘는 사람은 못 탄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만 탈 수 있는 거. 아니면 살 빼고 타시던가. 큰 말도 넣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업을 하면 뭔가 좀 더 해줄 게 없나? 뭐를 더 해드리면 만족하지? 그런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또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여기는 어쩌면 기본 방방이 있고 계곡도 있고 온수풀도 있지만 뭐 말도 있고 온수풀도 더 큰 곳도 주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좀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를 가져가면 잘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행크TV의 효자, 오히려 이 100만 뷰가 넘어서 제가 팔지도 못했던 시골집에서 만든 낭만포레 엑시트 책에서 제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법을 적어놨어요. 음식점에서 성공하는 2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 2가지는 뭘까요? 2가지 다 적어주셔야 돼요. 자, 상품은 사인본 엑시트 플래너를 드리겠습니다. 오, 부자카야님 1등이다. 맞아요. 특별함 아니면 서비스. 보통의 내가 지불했던 가격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거나 이 2가지가 사업의 성공 포인트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업장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음식만 아니라 숙박업, 다른 창업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할 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1번 아니면 2번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서 그 컨셉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낭만포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거를 꾸밀 때 특별함을 주려고 했고 제가 생각했던 특별함은 뷰가 되게 괜찮으니까 인생샷, 사진 스팟을 정말 많이 만들어서 정말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또 사진 스팟을 많이 만들어 두면 제가 여기 괜찮아요, 여기 괜찮아요 늘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본인들 멋진 사진을 남겨주면서 야 거기가 어디야? 나도 가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뭔가의 놀거리가 좀 필요한데 그 놀거리가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올 수 있고 가족도 올 수 있고 하나 더 만들었던 거 포인트는 일단 자쿠지를 해서 한 팀만 받으니까 요즘 어디에 가족탕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족탕, 뭐 연인탕, 아이들도 놀 수 있는 자 그런 걸로 좀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도 기획이고 구성인데 처음부터 그냥 방향성을 정하고 내가 상상했던 걸 만들어 놓고 정말 고객들이 좋아해주면 그 짜릿함이 있어요. 그 쾌감이 있어요. 근데 제 예상대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인생 사실 남겨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스마트폰 사진반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걸 딱 보면 되게 멋있죠. 멋있고 보정까지 돼가지고 야, 이렇게 스마트폰 사진이 잘 나올 수 있구나. 이것도 구름도 나오고 달 벤치도 만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인생 사진은 또 평생 가잖아요. 평생. 다 지금 스마트폰으로만 찍은 겁니다. 이것도 포토샵으로 작업한 게 아니라 물에 비친 거를 실제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자, 이렇게 멋진 곳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인생샷을 회원분들이 많이 남기고 하니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진을 찍었던 분도 기분이 좋고 저는 저절로 홍보도 되고 원래 1인 가족밖에 살지 않았던 집인데 이런 곳을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괜찮구나. 그리고 다녀가신 분들도 감동해하고 다른 분들 추천해주고 해서 여기도 영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반 분들 와서 사진도 찍고 밤에 바베큐도 구워 먹고 자쿠지에서 아이들도 여기 오면 심심하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더니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해보는 거는 뭔가를 구상하고 도전해보면 좀 재밌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거 하고 좀 그만 쉬려고 했더니 제가 이번에 폐건물 12,000평 보자마자 계약했습니다. 이거 지금 기획 단계입니다. 기획 80% 이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박날 시골집 또 찾았다. 2억대 세컨하우스. 자, 이거는 강원 낭만포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해야 되는 사이즈는 큰 거 지금 몇천 평 이상 되는 걸 해야 되는데 작은 것들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꾸미고 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200평 뒤에는 뭐 또 큰 것도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일단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3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의 근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되고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겠고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어요. 카라반, 키즈풀 빌라, 독채 펜션, 글램핑장 여러 가지를 앞으로 좀 더 하고 내년 정도에 여러분들께 송사무장 숙박업으로 월세 받기 펜션 전문가가 또 대한민국에 없더라고요. 펜션 숙박업에 대한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행크인들을 1등 사업장을 또 이렇게 좀 전국에 만들어 가야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